젊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보다 자식이 먼저입니다. 내 몸보다 자식 건강이 먼저이고 내 꿈보다 자식 미래가 먼저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이 학원비를 먼저 생각하고 쉬고 싶은 날에도 아이 도시락을 챙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 앞에서는 웃어줍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늘 그렇습니다. 내 것을 뒤로 미루고 자식을 앞으로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됐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내 인생은 아이들 키우는 걸로 충분하다. 나중에 늙으면 자식들이 있잖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은 자라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처럼 매일 보던 자식은 사라지고 가끔 연락 오는 자식이 됩니다. 부모는 그때 깨닫습니다. 내 옆에 매일 있는 사람, 내 기분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 내 늙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자식보다 배우자가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이 사실을 깨닫는지 깊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노후의 외로움과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식은 사랑이지만 배우자는 삶이다. 자식은 분명히 소중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아이가 힘들면 대신 짐을 지고 싶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배우자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식은 성장하면 자기 인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장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 가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반면 배우자는 다릅니다. 기쁜 날에도 옆에 있고 힘든 날에도 옆에 있고 평범한 날에도 옆에 있습니다. 자식은 명절에 오지만 배우자는 매일 곁에 있습니다. 자식은 전화로 안부를 묻지만 배우자는 표정만 보고도 상태를 압니다. 자식은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일상이며 현실입니다. 사람은 결국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존재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2. 외로움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가 채워준다. 젊을 때는 바쁩니다. 회사 가랴, 집안일 하랴, 아이 키우랴, 돈 벌랴.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은퇴를 하게 되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만나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 집안은 조용해집니다. 예전엔 시끄럽고 정신없던 집이 어느 날 너무 조용해집니다. 식탁도 조용하고 거실도 조용하고 주말도 조용합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큰 돈도 아니고 화려한 취미도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 같이 산책할 사람, 같이 TV 보며 웃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런 말 하더라. 뉴스 보니까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네. 오늘은 허리가 좀 아프다.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사소한 대화가 노후에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3. 아플 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배우자다.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몸이 멀쩡하면 누가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현실은 달라집니다. 병원 예약을 해야 하고 검사 결과를 들어야 하고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수술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누가 옆에 있습니까? 자식도 걱정합니다. 당연히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직장이 있고 아이가 있고 자기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매번 병원에 함께 갈 수 없고 밤새 곁을 지킬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주고 약 봉투를 챙겨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밤에 괜찮은지 살펴봅니다. 말없이 물 한 잔 건네는 사람, 이불 덮어주는 사람, 불안해하는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
이런 순간에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배우자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잘해야 합니다. 4. 함께 견딘 세월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배우자는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지나온 사람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월급날만 기다리던 시절, 아이 분유가 걱정하던 시절, 전셋집 이사 다니던 시절,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견뎠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서러운 날도 있었고, 눈물 나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많이 싸웠고, 서로 오해했고, 말없이 지낸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내 젊은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 내 실패를 알고도 곁에 있었던 사람, 내 약한 모습을 봤지만 떠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흔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부모의 과거를 다 알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그래서 배우자는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됩니다. 5. 자식에게 기대면 서운함이 커질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기대를 합니다. 자주 찾아오겠지. 주말엔 같이 밥 먹겠지. 내가 아프면 바로 달려오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살아내느라 바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 키우느라 지치고, 대출 갚느라 힘들고, 부부 문제로 고민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서운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 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이 서운함이 반복되면 부모는 상처받고,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줄이고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노후입니다. 자식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내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줍니다. 6. 노후 행복은 결국 둘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노후 행복을 돈이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돈이 있어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큰 부자는 아니어도 둘이 웃으며 밥 먹으면 행복합니다. 함께 시장 가고, 같이 병원 가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손주 이야기하고, 같이 추억을 꺼내 웃는 것. 이 평범한 하루가 노후에는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좋은 배우자는 노후 최고의 재산입니다. 7. 지금부터 배우자에게 잘해야 늦지 않는다. 혹시 자식에게는 다정했지만 배우자에게는 무심하지 않았나요? 밖에서는 친절했지만 집에서는 말이 거칠지 않았나요? 자식 걱정은 많이 하면서 배우자 외로움은 모르고 지나치지 않았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늦게 후회하는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하십시오. 같이 밥 먹자고 하십시오.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큰 이벤트보다 작은 따뜻함이 관계를 살립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보다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말은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은 소중한 선물이고 배우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가야 하고 배우자는 내 옆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후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